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8월 9일입니다. 수요일인데요. 이 동포 체류 지원 방송, 네, 6번째 시간입니다. 저의 방송을 보시고, 특히 최근 제가 체류 자격벌,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 자격벌 업무 매뉴얼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시고 뭐 댓글이나 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문의를 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이렇게 댓글에 답변을 좀 달아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것도 모아서 좀 방송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국적 업무와 관련해서 이 질의해 오신 내용, 그래서 그걸 하나 모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외국 국적 동포 이 체류 자격별 안내 업무 매뉴얼, 네, 그거를 방송을 해드릴 때 이 국적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고 이 국적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해 오신 내용 외에도 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제가 좀 보충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 시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좋아요, 이 구독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 구독 신청이 힘이 됩니다. 국적 업무 처리 기간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런 문의들을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화 허가 기한이 지금 20개월인데 30개월이 되도록 아무 이유도 없이 허가 여부 통보를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문의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기화 신청 그리고 심사 기간, 그게 이제 법무부가 매월 이 하이코리아에다가 이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적 업무 처리 기간이라고 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8월 국적 업무 처리 기간, 네, 요것도 좀 공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통상적으로 아무리 길어야 뭐 20개월, 21개월 이 정도인데요. 이 심사관이 이렇게 걸리는데, 근데 30개월이 되도록 아무 통보를 받지 못했다. 네. 뭐,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경우는 한번 1345에 좀 전화를 해보셔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 또 법무부 이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이 국적 업무 이 담당하시는 분 있죠. 그쪽에 좀 찾아가셔서 왜 그런지 좀 확인을 본인이 직접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모가 일반 기화로 국적 취득을 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부모 국적자로 기화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일반 기화로 국적을 했으니까 본인도 좀 더 쉽게 한국 국적을 뭐 취득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것도 영주권 전치주의인가요? 이렇게 함께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일반 기화로 국적을 취득을 했고 거기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기화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일반기화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마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영주권 전치주의가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기화 대상자는 영주권 전치주의에 상관없이 기화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특별기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부 또는 모,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 국민인 자에 같은 경우 그게 이제 특별기화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생에 의해서 이제 자녀가 된 경우가 있고 양자로 입양으로 이렇게 자녀가 된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특별기와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우수 인재라든가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의 자녀인 경우, 그런 경우는 특별기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출생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이 한국 국민인데 이 두 부모 사이에 출생에 의해서 그 자녀가 된 경우, 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국적 취득 신고만 해도 바로 이 국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수반 취득 뭐 이렇게 가능한데, 이 성년인 경우, 그냥 만 18세 이상이 된 이런 성년의 경우는 특별 기하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양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에 의해서 자녀가 아니라 입양이라든가 이렇게 양자인 경우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전 특별기화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성년 나이에 있는 양자인 경우는 간이기화 대상자가 된다. 간이기화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특별기화 대상자를 더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북의 혈통주의 하에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 경우는 특별기화 대상자가 되고, 또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이 사실혼 관계에,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을 하여 아버지가, 그러니까 한국인이죠. 한국인 아버지가 인지한 이 성년인 자녀, 그런 경우는 특별기화 대상자가 된다. 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와에는 특별기와 외에 일반기와 또 국적기호, 간이기와 또 수반 취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의해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이 발급받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주민등록증이 나오죠. 최근에 이와 관련된 이 고충 상담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국 국적으로 기화 신청을 한 이 중국 동포 이 가족 사례인데요. 이 기화 허가 신청서를 이 자녀와 함께, 이 미성년인 자녀와 함께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화 허가, 그러니까 신청서를 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영사관에 가서 국적 포기 각서를 냈는데, 미성년 자녀의 거는 확인증이 나왔어 이제는 주민등록증까지 나온 상태이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확인증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중국 영사관 측에 확인서를 재차 요구를 했는데, 이 재발급을 안 해주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서 좀 난처한 상황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국적 취득과 관련돼서 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죠. 이 법무부 장관 앞에서 나중에 이제 국민선서도 하고 국적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국적을 기화 신청서는 받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외국 국적 포기를 하고 1년 이내에 해야 되죠. 그래서 확인증을 이제는 관공서에 제출을 하면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국적 포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요, 확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재차 요구를 했지만은 재발급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 국적 확인서가 1년 내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이미 좀 나와 있는데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니까요,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런 경우는 국적 상실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적 상실자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1년 후에
국적 휴보 신청을 해서 그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좀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거를 좀 참조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고 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불이행 서약서를 제출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이 국적법 제10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거주를 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을 해서 한국에 입국해서 제9조에 따라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국적 포기 대신에 이제는 외국 국적 이행 행사하지 않겠다. 그거를 서약서를 내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네. 그리고 또 요런 경우죠. 외국의 법률에 의해서 또 제도에 의해서 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 그냥 국가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대통령 영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이제 출입국에 의해서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기여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냥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본국의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서만 제출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중 국적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또 문의를 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중국 동포 1세입니다. 현재 이 불법 체류자인데요. 이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네,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중국 동포 1세.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불법 체류 상태에 있으면은 뭐 여러 방면에 이 구제 방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로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자로 보게. 그래서 국적 회복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국적 회복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불법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는 과태료가 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는지, 그런 뭐 불법 체류한 그 기간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는 과태료가 있을 텐데, 아마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직접 전문가와 이 상담을 통해서 풀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뭐 계속해서 또 질문을 주시면은 관련돼서 제가 또 답글을 또 이렇게 여러분 답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모아서 또 여러분들의 방송으로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변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